여러분, 차를 구매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어떤 자동차를 살까? 아니요, 여러분. 차값을 어떻게 지불할지 이것부터 먼저 고민을 해보셔야 합니다. 자동차 현명하게 구입하는 방법. 네, 안녕하세요, 델림입니다. 네, 여러분, 최근에 제 동생이 차를 사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얘기를 했죠. 왜냐면은 영상을 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차를 사는 걸 그렇게 추천을 하는 편은 아니에요. 왜냐면 차에는 거기에 따른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제 동생한테도 이야기를 했어요. 차를 사면 우선 차값 외에 별도로 취득세가 들고 1년에 2번 자동차세를 내야 하고, 그리고 차량 관련 보험도 넣어야 된다. 여기에 따라서 또 자동차와 관련된 유지비도 들어간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동생이 좀 고민을 하더니 우선 보류를 하겠다라고 하더라고요. 개개인의 상황은 다 다르니까요. 거기에 맞춰서 차량을 또 구매하실지 아니면 또 대중교통을 이용하실지 이 부분은 본인의 선택에 달려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차량을 구입할 때 과연 어떤 금융 상품들이 있고 또 어떤 걸 활용하는 게 좋을지 제가 비교해서 알려드린 영상을 가지고 왔으니까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차량 구매할 때 우리가 한 번에 현금을 다 내서 사면 참 좋죠. 그런데 이게 차값이 한두 푼도 아니고 차값은 정말 천차만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보통 사회초년생이나 차를 구매하게 되면 뭐 소형, 준중형, 중형 뭐 이렇게 다양한 차종들을 두고 보겠죠. 차의 금액도 중요하고 또 내가 얼마나 갚아 나갈 수 있을지 이런 모든 부분들을 다 고려해서 구매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금융상품은 어떻게 따져보고 고르세요? 차는 뭐 차종이라든지 색상이라든지 옵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따지시지만 네, 과연 금융상품은 이렇게 꼼꼼하게 따지시는지 전 좀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영상만 보고 차를 구매하러 가셔도 아, 이게 이런 상품이구나 딱 알아듣고 본인에게 가장 좀 좋은 유리한 상품을 고르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비교하는 영상을 가지고 왔으니까요. 이 영상 꼭 참고를 하시고 구입을 하러 가시길 바랍니다. 우선 첫 번째는 캐피탈 상품입니다. 캐피탈 상품 같은 경우에는요, 이금융 상품이고요. 제가 대출을 해서 이자와 함께 매월 갚아나가는 방식입니다. 캐피탈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자동차 회사의 파이낸셜 제품입니다. 뭐 이 경우에는 보통 수입차는 이제 자사 파이낸셜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국산차 같은 경우에는 보통 자회사 캐피탈사를 많이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부류라는 건 회사 자체의 금융상품, 그리고 회사 계열의 자회사 캐피탈의 금융상품, 이렇게 두 가지 상품으로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우선 캐피탈 상품의 장점 같은 경우에는 신용 등급이 6등급 정도, 6등급 이상은 취급이 가능하고요. 7등급까지도 조건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고 알고는 있는데 우선 안정권이 좋으니까 우선 6등급 이상은 캐피탈 상품을 이용하실 수가 있고, 한도도 꽤 나오는 편이고요. 그리고 차량 할인도 이제 대리점에서 구매를 하면서 바로 상품을 이용하니까 차량 할인도 조금 더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뭐 서류 계약으로 하셔도 되고 또 전화상으로 계약을 하셔도 돼서 뭐 따로 별도의 서류나 아니면 방문 없이도 바로바로 계약을 진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장점이 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이 상품의 단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기본금리 자체가 높기 때문에 우리가 바꿔 말하면 금리가 비싸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차량을 구매할 때 그게 굉장히 꽤 오래전인데 그때도 한 5%, 6% 했었거든요. 저도 신용등급이 좋은 편이었는데 그래서 금리가 좀 굉장히 비싸서 좀 다른 방법으로 차를 구매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은행 대출이에요. 요즘 굉장히 자동차 대출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은행에도 굉장히 이 상품이 좀 핫했던 그런 상품입니다. 신한은행, 마이카, 국민은행, 매지카, 우리은행, 드림카, 하나오토로, 뭐 NH 자동차 대출 여러 가지 상품들이 있습니다. 은행 상품이라 그러면 좀 처음에 좀 받기 어려운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은행 상품의 조건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용대출은 본인 소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거고, 주택담보대출은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거잖아요. 이 자동차 대출 같은 경우에는 서울보증보험에서 끊어주는 보증서 담보 대출입니다. 그 보증보험에서 이 사람은 이 정도 대출이 나가도 될 것 같습니다 라는 그런 보증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은행에서는 보증서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좀 안심을 하고 대출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증서와 한도 신용등급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요.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보증서 대출이기 때문에요, 은행별로 아마 거의 동일할 거예요. 신용등급이 나오는 거나 보증서 관련. 근데 좀 차이가 있는 거는 뭐 은행별로 얼마나 금리를 책정할지, 뭐 부수거래 할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보증서 베이스이기 때문에 뭐 대출에서 한도가 크게 차이가 나고 이런 건 아니고요. 다른 부수적인 부분이 좀 차이가 난다는 점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대출 대상 자동차는 뭐 거의 다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승용차, 승합차, 전차종, 그리고 개인 택시, 화물차 2.5톤 이하, 캠핑카
뭐 중고차 대출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저는 이제 신차 대출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카라반, 대형 이륜차 260cc 초과하는, 특히 캠핑카와 대형 이륜차 같은 경우는 신차 구매 조건이고요. 다른 거는 중고차 대출 상품도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를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격 요건 같은 경우에는요, 급여 소득자는 6개월 이상 재직을 해야 되고요. 대신 일용직은 안 되고요. 사업 소득자 같은 경우에는 1년 이상 사업을 영위 중이어야 되는데, 뭐 6개월 전에 폐업을 해서 지금 6개월째 영위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좀 어렵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연금 소득자인 분들도 소득 증명이 되니까 이런 분들도 자격이 되고요. 그리고 필요 서류는 제가 자막으로 달아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도 굉장히 궁금해 하실 텐데, 한도는 최대 300만 원부터 가능하고요. 신차 대출은 최대 6천만 원, 그리고 중고차 대출은 최대 4천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만 25세 미만인 경우에는 차량 가액의 80%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대출 한도가 나오고 저 이제 소득이 있잖아요. 이 둘 중에 비교했을 때 낮은 쪽으로 대출 한도를 줍니다. 예를 들어서 대출 한도가 3천만 원이 나왔어요. 근데 저의 소득은 2,400만 원이에요. 그럼 대출 가능 금액은 2,4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한도를 우선시하는 게 아니고 그 두 금액 중에 낮은 걸 우선시하는 거예요. 만약에 대출 한도 2천만 원이 나오고 제 소득 2,400만 원이다. 그러면 대출 가능 금액은 2천만 원인 거예요. 그래서 좀 보수적으로 운영을 한다는 점 또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과연 대출 금액은 어떤 요건들이 충족이 되어야지 또 대출 한도가 나오는지, 하나라도 누락이 되면 대출 한도가 나오질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용 등급은 신차는 6등급 이상이어야 하고요. 중고차는 5등급 이상 되어야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이하는 좀 대출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차량 인정 시세와 나의 소득, 그리고 신용등급 같은 경우에는 신용정보 조회기관과 서울보증보험 신용등급이라고 따로 있어요. 이 두 개를 합산해서 최종 신용등급을 가지고 이제 이 한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나의 신용등급이 높지만 서울보증보험의 등급이 낮다거나 아니면 앞에 게 낮고 뒤에 게 높다거나 이러면 하나 높고 하나 너무 낮아서 이게 만약에 등급 이하로 나왔다. 그러면 대출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할부 기간은 신차는 1년에서 10년, 중고차는 1년에서 5년 정도입니다. 그리고 3년 이내에 상환을 하게 되면 중도 상환 수수료는 0.5%에서 1% 정도 나오는데 이건 은행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도 상환 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은행에서 기본적으로 돈을 빌려주는데 어느 정도 비용이 드는데, 이제 그 비용을 이 기간 안에 갚으면 은행에서는 좀 손해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손해보는 비용에 대해서 중도 상환 수수료를 매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중도 상환 수수료 부분도 또 많이 좀 조정이 됐어요. 예전보다는. 예전에는 조금 더 높았었는데 이게 이제 소비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조정을 해라 이렇게 조정을 돼서 많이 내려온 부분이니까요. 이런 부분은 대출을 먼저 상환한 게 나을지 아니면 중도 상환 수수료를 내고 먼저 갚는 게 나을지, 이자 금액과 중도 상환 수수료를 비교해서 비용을 좀 덜 내는 쪽으로 선택을 하시면 되니까요. 이런 부분 나중에 또 꼼꼼하게 한번 따져보시길 바랍니다. 상환 방식은 원금 균등과 원리금 균등이 있는데 또 은행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요. 이거는 제가 나중에 또 설명 영상을 따로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대출 금리 같은 경우에는 변동금리고요. 그리고 금융치 6개월물을 기준으로 삼는 변동금리입니다. 뭐 금리가 좀 하락을 하면 조금 더 떨어질 수 있지만 올라가면 같이 또 올라갈 수 있는, 금리가 하락될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고 말 그대로 변동금리입니다. 은행 대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시점 기준으로 한 3% 초반대에서 시작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보통 3%에서 5% 사이에서 시작을 하고 6개월마다 금리가 변동이 일어나면 좀 금리는 계속 바뀔 수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도 참고를 하셔서 대출 상품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대출 신청하실 때 여러분들이 좀 유의하셔야 될 점이 있는데요. 이거는 굳이 뭐 자동차 대출이 아니라도 은행권 대출이나 뭐 신용대출을 이용하실 때 대출 담당자들이 유의해서 보는 부분이에요. 어떤 거냐면 현금 서비스 3건 이상 또는 300만 원 이상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 그리고 카드론 300만 원 이상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 그리고 제2금융권에서 대출이 3건 이상 이용하고 있거나 개인 회생이나 파산 신고가 있으면 안 됩니다. 자금이 좀 부족해서 이 사람이 손쉬운 대출을 이용한다라고 보기 때문에 대출을 관리하는 데서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판단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거래들이 있으면 대출이 힘들 수도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들도 잘 관리를 하시길 바랍니다. 자동차 대출을 받으실 때 여러 가지 이점들도 있습니다.
주거래은행에서 만약에 자동차 대출을 받아서 이제 그 금액으로 차량 금액 결제할 때 은행에서 제휴하고 있는 카드나 뭐 은행과 계열사 카드가 있으면 미리 이제 캐시백 신청을 해놓고 인증 카드로 결제를 하면 캐시백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대출을 받고 또 결제를 할 때도 캐시백도 받고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캐피탈사에서 받은 고금리 대출이 있으면 이걸 은행 상품을 대출을 해서 갚을 수도 있어요. 가능 차량은 은행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으니까요. 이분 다 확인을 해보시고 상담을 받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대출 상품들 같은 경우에는 나눠서 내다 보니까 내가 월 얼마까지 갚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이제 몇 년간 갚아 나갈 건지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기간이 길면 길수록 내야 되는 이자 금액이 많아지겠죠. 그리고 기간이 짧으면 이자를 조금 더 적게 내고 이 상품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좋은 케이스는 아무래도 금리 싼 것을 찾아서 정말 짧은 기간 동안 최대한 빨리 갚는 게 이자도 적게 내면서 분할 납부로 적절하게 잘 활용하는 거니까요. 물론 금융사에서는 싫어하겠죠. 오랫동안 아주 오래 이자를 많이 내주는 고객을 좋아하겠지만 짧게 본인의 장안 상황에 맞춰서 빨리빨리 융통을 하고 또 갚아나가는 이런 부분들이 본인에게 득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거 꼭 주거래은행 가서 거래를 해야 하나요? 이런 궁금증도 가지실 것 같은데 뭐 크게 상관은 없어요,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주거래은행에 가서 하시면 기본적으로 거래를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감면 요건 충족을 위해서 뭐 따로 적금을 가입한다거나 뭐 급여 통장을 이쪽으로 바꾼다거나 뭐 자동이체를 따로 건다거나 이런 번거로움이 없어지니까 조금 더 편리하겠죠. 그리고 금리는 은행마다 차이가 있으니까 좀 여기 너무 높은 것 같은데 하시는 분들은 다른 곳에 알아보셔도 되고 여러 곳에 상담을 받아보시고 또 한도가 뭐 비슷하게 나오는지 좀 다르게 나오는지 아니면 대출 금리가 차이가 나는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체크는 해보실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비슷하게 나올 수는 있어도 뭐 조금 차이가 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발품을 팔고 상담을 받아보시면 조금 더 활용하실 수 있는 범위가 있지 않을까. 아무래도 은행권 대출 같은 경우에는 신용 등급이라든지 아니면 신용 대출 한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게 가장 장점인 것 같아요. 캐피탈 대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금융 대출이다 보니까 이 대출은 제가 받았지만 만약에 내가 신용대출이나 신용도와 관련된 대출을 사용하고 있을 경우에는 뭐 연장 시점이라든지 그럴 때 아무래도 부채가 늘어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한도가 축소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대출 금리가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1금융권 대출을 사용을 하시면 좀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안정적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신청 같은 경우에는 영업점에서도 하실 수 있고 컴퓨터로 하실 수도 있고 또 모바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데 금리는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아무래도 이런 상품은 간편하게 다 신청을 하려고 하시기 때문에 좀 번거로운 영업점이나 이런 곳에 신청을 하시면 조금 더 저렴한 금리로 이용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도 참고를 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은행 상품 같은 경우 꼭 은행에 나가야만 한도를 확인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어플이나 컴퓨터로 확인이 가능한데요. 소득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홈택스로 간단하게 조회를 해서 소득 부분을 투입을 하시면 은행은 이제 여러 은행이 있으니까 다 투입을 해보시고 검색을 해보시고 어디 금리가 가장 싼지 비교를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저렴한 그 상품을 이용하실 수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런 것들을 보다 보니까 렌트도 있고 여러 가지 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리스도 요즘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리스 금융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금융기관이 나 대신 차를 사서 나한테 돈을 받고 빌려주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경우에는 차량 구매 대금이나 자동차 등록 비용이 다 리스료에 포함이 돼서 따로 저는 돈이 들 게 없고 그냥 월 비용만 납부를 하면 됩니다. 리스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자 비용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또 절세 효과로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는 방식이고요. 이 리스 비용 처리 같은 경우에는 모두 다 되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 요건이 되어야지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하시는 부분 한도 내서 잘 활용을 하시면 되고, 만약에 뭐 만기 시에는 차량을 제가 살 수도 있고요. 반납을 할 수도 있고 조금 더 연장해서 탈게요 라고 이런 선택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했던 뭐 할부금융이나 뭐 오토론 같은 경우에는 따로 비용 처리가 되는 건 아니고 순전히 이제 개인적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 개인 비용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 혹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있거나 하신 분들은 또 리스트도 염두에 두시고 선택을 하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차량 대출을 진행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네, 첫 번째는 바로 신용등급입니다. 아무래도 금리가 싼 곳은 신용등급이 높아야 되고 신용등급을 다양하게 지급을 해주는 곳은 아무래도 기본금리가 조금 더 높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한도 역시도 뭐 본인 소득도 중요하지만 신용등급에 따라서 산출되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들도 꼼꼼히 따져서 나의 신용등급과 소득을 체크한 다음 어느 금융사를 이용하는 게 가장 좋을지 이런 부분도 잘 확인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금융사 중에 과연 어디가 금리가 가장 쌀까? 이 부분 굉장히 궁금하시잖아요. 제가 이 부분은 다음에 또
영상을 준비했으니까요. 그 영상으로 확인해 주시고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